안녕하세요. 하고 네, 오늘은 새해 거의 첫날부터 네, 영상을 녹음을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열심히 할 것 같죠? 네, 오늘 일단 뭐 심각한 내용을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기만 해도 그렇고 연습장을 켰죠. 연습장도 켰는데 브라우저도 언제든지 띄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녹화를 위해서 제 폰 화면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브라우저도 언제든지 띄울 수 있어요. 제가 저 1차 논리 관심 있어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고 네, 요새 불완전성의 정리에 관심이 많아서 네, 하다 보니까 저게 나와가지고요.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오늘 또 제 생일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네 하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제가 새해부터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듣는 컨텐츠라는 게 좀 저 요새 전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좀 꽂혔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TV를 안 보잖아요. TV, 텔레비, 키보드 왜 나와? 내려가. 네, 테레비. 이제 이런 발음은 일본어죠, 일본어. 레, 비자 카타카나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네. 히라가나 생각나는데. 카타카나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 비. 비. 어, 테레비. 텔레비전이 원래죠? 텔레비전. 비전이 텔레로 온다. 이런 거죠. 텔레비전. 근데, 이제 거의 안 봐요. 뭐 그렇다고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제는 화면 자체도 거의 안 봐요. 예. 네, 이제 또 건강을 신경 쓸 때도 됐고 생애 전환기까지는 아닌데 생애 전환 준비기 그런 거잖아요. 생애 전환기를 보통 65세 정도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준비해야죠, 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전부터 운동 따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없고 걷기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저 미국에 살 때도 하루에 3시간은 걸었었어요. 출퇴근 겸해서. 네, 무슨 거의 3시간, 4시간 되겠다. 네, 차가 집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출퇴근 걸어서 됐거든요. 아무튼 한국에서도 와서도 걷는 거 거의 하루에 2시간 최소 1시간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화면을 보면서 걸을 수는 없죠. 그럼 거북목이 되시죠? 충돌 사고 요새는 횡단보도 애들 이렇게 발 밑으로 불 들어오잖아요. 어휴 참 이 스마트폰 좀비족을 위한 한국의 이 엄청난 복지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안 좋죠. 저도 실제로 거의 걸어 다닐 때 핸드폰 화면을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2시간 그리고 전철 대중교통 그래도 한 2시간 타죠. 4시간. 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귀로만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물론 전철을 타면은 화면 볼 수 있죠. 네, 화면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철에서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이제 그 다른 분들 보면 게임 하면서 딴 거 보시잖아요. PIP로 보시거나 픽처 인 픽처 모드.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이 요만하게 유튜브 한다든지 그냥 반절만 본다든지 뭐 게임도 하시면서 영상도 듣고 노래도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요는 하루에 뭐 2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이렇게 좀 영상 없는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싶은데 어, 하고 싶은데 요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많이 보는 게 수학하고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 쪽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유튜브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오디오 전용은 잘 아니에요. 네. 수학 팟캐스트 이런 것도 유튜브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이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해가 100% 되진 않아요. 왜냐면 코드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시각화, 뭐 표, 뭐 흐름도,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시각적인
그런 자료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말하는 그 설명, 그 오디오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 같은 오디오족, 귀족, 귀족, 예, 그걸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거 쓰는 거 뭐 저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실 필요가 별로 없죠, 그죠? 이런 얘기 듣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그렇고 저의 컨텐츠 방향이 이럴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스크롤을 지우면은 되긴 하는데, 그죠? 스크롤 해야죠. 자, 이거 손가락으로 스크롤합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이건 좀 뜨거운 주제인데,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엄청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여태까 아직도 강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스크립트? 이게 뭐라고 하던데, 대본을 미리 쓰고 외우는 거가 잘 안 돼요. 한 적도 있죠, 물론 한 적도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좀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다는 준비는 하죠. 생각은 해두죠. 그래서 요새 뜨거운 거 2028년 수능부터, 그죠? 수학이 대폭 축소된다. 굉장히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중2, 그러니까 이제 곧 중3 되시는 분들부터 해당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하면서 일본의 그 유도리가 아니고 유토리일 거예요. 유토리 맞을걸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렇게 쉬워져 가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펼쳐졌냐? 결국 일본도 원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저도 몰랐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고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있고 유토리 아마 저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무위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이게 나온 김에 자 자동 제한이 상당히 유톨인지 유돌인지 모르겠어요. 유톨이 맞죠? 유톨이 교육 이걸 거예요. 음 전인 교육 유토리 네 여기 펜 네 유토리 이게 히라가나로 유토리입니다. 네 아이고 왜 이래. 네 펜을 썼더니 다시 또 절로 가셨네요. 네 유토리 교육 이런 겁니다. 여유 있는 유토리가 아마 여유란 뜻일 거예요. 여유 있다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음, 자 그랬는데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지금 어쩔 거냐 하면서 네, 또 수학회에서도 발끈하시고 하면서 말이 되냐 하면서 뭐 이걸 정한 곳이 뭐 20명 중에 이과가 2명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좀뭐 저는 솔직한 심정, 좋다 나쁘다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극렬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시면 허허 이런 신박 이런 독특한 나랑 다른 의견도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좋다 나쁘다 이건 뭐예요?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은 의견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 결정을 보고 느낀 거 떠오르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주도했을까? 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뭔가 어딘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 같은데 왠지 왜 이런 드라이브를 걸었을까? 무슨 의도가 뭘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강남 뭐 8학군 사교육 거기서는 이미 짐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간다. 한국 수학회는 반대로 예상했다. 아주 꿀먹었. 그때도 하잖아요. 자,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 뭐 찬성이다 반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을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찬성하는 쪽은
이거죠. 뭐 찬성하는 쪽은 수학이 어려우면 사교육이 더 커진다. 굉장히 단순하죠, 논리가? 수학이 쉬워지면 사교육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어허, 그렇군요. 사교육이 줄어든다.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사교육을 덜 하니까 학생도 좋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런 차원인 거고,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 보통, 그쪽은 뭐냐면은, 어, 수학이 그렇게 쉬워서만 될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많이 쉬워져 가고 있어서 지금도 골이 아파 죽겠는데 더 쉬워지면은 뭐 아까 잠깐 기사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학 5년제 된다. 이공계. 왜 5년제냐? 지금 4년제인데. 그러니까 알아서들 자체 5년제를 하신다는 거죠. 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왔으니 1년을 그 하셔야 되는 프리매스를 해야 되는 프리매스. 프리스쿨처럼 1년 프리매스. 너네 1년 동안 수학만 공부하고 와.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물론 수학만 하지 않겠죠. 교양도 좀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스크롤이 더 이상 안 되네. 자, 이런 관점은 약간 지워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할래, 대학교에서 할래, 약간 그거에 약간 기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어떤 수학이 뭐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미적분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가 있습니다. 기하인데 이게 뭐 사실 기하 확실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3차원 기하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 행렬 아닐까요? 선형대수인가 그러면? 완전 선대수 아니고 그냥 약간 행렬이라고 하겠다. 행렬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미적분학이랑 이거를 안 배우고 오면은 어떡하냐, 그죠? 대학 오기 전에는 이 정도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미적분도 뭐 엄청 어려운 미적분 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극한하고 그다음에 미분 좀 쉬운 거 미분, 쉬운 거 적분 요 정도 많이 바라지 않는다. 하는데 요것마저도 어려워서 안 되겠다, 안 된다, 줄여야 된다. 와 아니다, 줄이면은 너는 대학 와서 이제 그걸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현재인 거죠. 뭐 결정은 일단은 줄이는 쪽으로 낫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저의 관심사는 누가 이런 이런 추세,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가. 언젠가 다시 이게 우리도 일본처럼 유토리에서 망했네. 그래서 다시 안 유토리로 갈 것인가. 다시 빡세게 가야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흥미로 들어주세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뭐냐면, 음, 제 생각에는 이 의사결정권자 분들의 다수가 이제 포진돼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 이게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공계 애들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당장 고등학교 애들이 수학에 신음하고 있다. 수포자, 수포자는 약간 좀 수포가 들어가니까 약간 좀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다른 포자에 비했을 때. 왜 영포자는 없나요? 왜 국포자는 없죠? 어, 다른 사포자, 과포자는 없나요? 왜 다른 포자들은 그렇게까지 언급이 많이 안 되는데 영어 말이죠. 영어 특히 이놈 국어도 쉽지 않던데 요새 왜 수학만 이렇게 수포자로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그 다구리를 맞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그 국영수죠. 국영수의 비중이 너무 크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큰 것도 있겠지만 190, 저 때는 190, 100이 비었어요. 국영수가 190, 나머지가 120이었거든요. 상국고사 300 아니 130이었나? 320점 만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 고3 때 멍청 무식한 거죠. 어, 국영수를 도외시하고 알밀 모으기에 올인했다가 초반엔 괜찮았어요. 초반엔 좋았죠. 근데 이제 초반이라는 건 1학기를 얘기하는 거죠. 2학기 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점수 비중이 다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네, 재학생 때. 국영수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우리 입시는. 근데 사람이 국영수가 아무리 그 인간 삶의 중요한 과목이고 대표적인 과목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국어에 관심이 없다는 게 슬픈 얘기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있으니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영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그 사람 과학 공부하고 싶은데 과학 공부하면은 입시는 나락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중에 하나라도 안 좋아하면 입시는 나락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국영수를 뭐 어떻게 마치라고 마치가 아니고 뭐지 최면이라도 걸어서 나는 국영수를 좋아한다, 나는 국영수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일단은 마스터가 돼야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입시는 저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도 그랬을 텐데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세 개가 그 이 원흉으로 지용받기 딱 좋아요. 딱 좋은데 이 국어는 위치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 국어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국가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으로서의 아 제가 녹화하면서 방해금지를 안 켜놨거든요. 제 친구가 아까 잠깐 들었다 나왔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네,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쩌다 보니 제 친구가 오히려 실명이 나왔네요. 저는 실명이 안 나왔는데 네, 제 친구 네, 검색하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아무튼 네, 제 친구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 어떻게 해야겠지? 국어는 국가의 언어, 국가의 언어라는 내 모국어잖아요. 모국어. 모국어다 보니까 뭐라 하기가 어려워요. 에, 좀뭐 싫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나라 내 언어니까. 라는 심정으로 하죠. 예. 그리고 뭐 평소에도 하는 말이고, 그죠? 평소에 제가 뭐 하는 말의 99%는 사실 다 모국어,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자, 영어부터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영어는 애증일 수 있죠. 남의 나라 말, 그죠? 그깟 남의 나라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좀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게 한국어, 영어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좀, 이건 일상생활에서 쓴단 말이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건 뭐 여행을 가던 뭐 이렇게 쓴단 말.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수학이 문제입니다. 수학도 언어 아니냐? 과학의 언어, 뭐 자연의 언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뭐 그런 걸로 참냐, 뭐 그런 비유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얼핏 알아들어요. 수학이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물리도 같이 배우고 화학도 같이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과학들, 자연과학이나 이런 과학들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관이 깊죠, 사실은. 특히 물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뭐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대학을 가는 경우에도 이공계를 가진 의대도 별로 수학 잘 모르겠어. 이공계로 한정합시다. 자연과학대랑 공대 한정하면 여기가 아닌 영역에서는 이 수학이 계속 공부되거나 계속 쓰인다라는 거에서의 아무래도 정도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음, 아무래도 영어나 국어에 비했을 때, 뭐 국어가 그거의 어떤 강도가 10점 만점에 10이라면 영어 뭐 5는 너무 많이 줬나? 어쨌든 뭐는데 수학은 미안합니다. 이 정도 더 많이 줬다고 해야 되나?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는 사람마다 차이가 없이 10이나 5점 되는데 10점 만점에 그 중요도, 강도, 빈도. 수학은 보통 사람들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어. 뭐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 이 20명 중에 이 위원회 이 결정을 하시는 그 의사결정권자 20명 집단의 18명이 문과라고 하셨으니 대체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교육에 신음한다. 어떻게 해결할까? 국영수 나머지는 찌끄러 죄송합니다. 너무 비하 죄송합니다. 그 빼고 나머지 과목분들 빼시고 그냥 국영수
중에 누가 이 스케이프 고트, 이 생량이 되실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이놈 어딜 하면서 지목 나가신 게 그렇다고 수학을 아예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수학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드러낸다고 그래도 어떻게 뭐 그쵸 그죠? 어쨌든 그래서 드러내는 건 아니고 드러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는 좀 대학 가서 하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죠 대학 가서 하시면 안 되겠냐 이제 여기서 이제 바칙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바칙가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남 사교육 시장과의 연계성을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사회 지도층 분들이 지도층분들의 죄송합니다. 세습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문과분들의 세습 구조는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됐고 이과분들의 세습 구조가 지금 의대로 대강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의대를 가니 의대가 또 수학이 그렇게 엄청 그렇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외의 영역들 아까 얘기했던 자연과학과 공대 이분들은 이제 대학 가시면 대학 가셔서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와 관련된 사교육이 시장에 생기지 않을까. 좀 묘하죠, 그죠? 말이 되냐? 입시랑 관련 없는 사교육인데 그게 되냐인데, 저는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 입시 사교육은 어차피 그렇게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입시생들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뭐 반순위 뭐니 하면서 재수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마저도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뭐 보세요. 뭐죠? 뭐 출산율 0.7 뭐 아까 이번 주 슈카에서 나온 것 같던데 36세 이상 60%인가 35세에서 60%가 미혼 남성 뭐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이 사교육 입시 사교육의 대상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어떻습니까? 엄청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수학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점차 이제 수학 강사님들 선생님들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잖아요. 정말 다들 잘 가르치세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학 학원 간판 걸고 하시거든요. 다 뭐 현우진 선생님, 장승재 선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 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사교육 이 입시 사교육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 축소 일로예요.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 음. 어, 피할 수 없어요. 자,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나? 그런 거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단가를 올리자니 단가에도 한계가 있죠. 지금 뭐죠? 시대인재 이쪽이 뭐 월 300이라던데 저 종로학원 때 월 300 아니었거든요. 20만 원이었나? 10배가 올랐는데 그건 물가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엄청 너무너무 많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입시는 이제 대충 이제 이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뭐냐? 저의 용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제 용어인데 비입시 사교육이 이제 뜰 거다. 제 맘대로. 자, 그래서 비입시 사교육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비입시란 말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저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입시란 말 안 쓰고 실전, 생존, 더 살벌한데? 실전 수학, 실전 사교육, 야, 이거 어렵다. 생존 사교육. 아직 입에 잘 안 붙죠, 그죠? 레슨은 이래요. 성인 사교육, 성인, 어른 사교육, 이런 거죠. 요 시장이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학생부터인 거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입시 사교육만큼 커질 거냐, 혹은 입시 사교육만큼의 매출이 나올 거냐, 돈이 될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잘 이해되시죠? 좀 뭐, 끄적끄적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학습을 대학 이후로 미뤄요. 대학 가서 해. 고등학교 때는 그냥 조금만 하잖아요. 그거 갖고 줄 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조삼모사처럼 좋은 것 같죠? 좋죠.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자, 하지만, 그,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매를 나중에 이제 미루는 거잖아요? 매를 이제 다시, 대학 가서 맞으셔야죠, 이제. 자, 그래서, 그거를 대학에서, 자, 하라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1년을 더 다니나, 대학을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나, 별 차이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5년 할래, 4년 할래. 그럴 때 이제 5년, 대학에서 1년을 더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4년을 하되, 대학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아서 대학 다니는 시간을 줄이든지. 제 생각에는 대학 다니는 시간을 줄이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군대도, 남자는 또 군대도 가야 되니까. 뭐라 모르겠다. 1년 더 다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대학교 가서도 대학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꼭 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계, 이공계, 그분들도, 심지어 문과도, 학교에 수학 수업이 없냐? 있죠. 있는데 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죠. 고등학교 입시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따라가고 싶어서 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그분들은 사교육에 많이 녹아들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게. 왜 대학은 사교육 없어?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아하. 그리고 이제 이게 돈 문제. 고등학교 사교육이 돈이 좀 세요. 그죠? 요새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 과외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대1로 하는 거. 근데 그러면 대학 가서도 이렇게 수학 50만 원 쓸 수 있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근사하게 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왜냐면 좀 표현이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 돈이 아닐 수도 있죠. 다양하지. 뭐 부모님이 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돈을 줘요. 그걸 여기다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입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은 좀 나올 수 있다. 이쪽이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대학 입시생은 줄어들고 대학생은 늘어나는 거죠. 당분간은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대학생 시장이고, 대학생 시장도 시장이지만 대학생 때 오래 다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자, 대학을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했더니, 아, 세상에 수학이 필요하네. 그럴 줄 몰랐는데, 아하,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진짜 생존 수학이죠, 그죠? 나의 삶의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보통 일이죠, 일,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사교육. 공교육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세요. 은퇴.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일을 안 하면 수학 필요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정말 재밌는데, 취미로 수학을 한다고? 있어요. 의외로 점점 생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되게 고상하잖아요. 수학. 취미 보세요. 수학입니다. 우와, 죽이죠, 그죠? 환상적이죠, 그죠? 네. 나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한이 맺히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키워놓고,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게, 돈은 좀 있어. 시간, 돈 다 있어. 근데 한이 무슨 맺혔느냐? 수포자로서의 한. 내가 수학을 도대체 왜 포기했지? 나의 수포자의 한을 풀어줄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런 거죠. 사교육을 구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은근 뇌를 쓰는 거니까 치매랑도 관련이 좋아 보이죠? 치매 예방에. 그래서 이 성인 사교육이 수학만 봐도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입시 사교육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어쨌든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는 안 그러냐? 국어 영어는 이미 돼 있죠.
이미 돼 있습니다. 국어 영어는. 국어는 좀 이런 게 좀 약하고 영어는 이미 성인 영어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유일하게 성인 그 사교육, 성인 사교육이 잘 안 된 쪽이 수학이에요. 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요거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추후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현지 수학 사정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